6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상적인 전화번호과 전류원의 내부저항은 각각 얼마인가?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했죠. 전화번호의 내부저항은 0, 그래서 단락시키고요. 전류원의 내부저항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시키게 됩니다. 2번 선형회로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뭡니까? 선형회로는 중첩의 정리. 그래서 중첩의 정리는 선형회로에만 적용시킬 수가 있고 나머지 비선형회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번이고요. 3번부터는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회로의 3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이런 문제 풀 때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함 버리시고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원이 2개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하나, 전류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림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압은 단락, 전류원 개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거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2V고요. 3옴에 그다음에 1A입니다. 1A 했을 때 이거 지금 묶고 있는 것이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요. 이 전압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 방향 한번 볼게요. 2V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A인데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즉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2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화번호에 의해서 하나 그리고 그때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개방. 전압은 볼게요. 전류원 개방시키고 전압원을 단락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전류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제 합치면 돼요. 보세요. 2V일 때 지금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V겠죠. 2V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1A에 3옴이면 이것도 많이 착각하세요. 보세요. 1A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느냐? 아니죠. 이렇게 1A가 다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없어요. 왜? 볼게요. 3옴에 흐르는 전류 봅니다. 3 플러스 단락시켰으니까 0분의 3옴에 흐르는 전류는 뭐요? 여기에 저항값을 대입해야 되죠. 얼마? 0 곱하기 전체 전류 하니까 0이 됩니다. 0. 그래서 결국 뭐다? 이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때 전류원에 의한 전압은 0이다. 오메오부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도 0이다. 그럼 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답은 2V가 되는 거죠. 3번에는 1번.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을 가지게 돼서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4번 봅니다. 그러면서 저항 25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피어인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묶고 있는 것이 25면 흐르는 전류니까 이 전류입니다. 이 전류고 25 3A 10V요.
그러면 먼저 전류 방향 확인합니다. 10V 즉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 어떻게 흘러요? 저항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A에 의한 전류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고 혹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원에 의한 전류 방향과 전류원에 의한 전류 방향이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류는 더하시면 돼요. 전류 방향은 더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볼게요. 전압원에 의해서 할 때 전류원 개방시키니까 없어지죠. 여기 있던 전류원 개방시킵니다. 그리고 10V 여기가 5ohm에 25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류원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3A에 5ohm에 25ohm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 이 두 개 전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류 얼마요? 전체 저항 5ohm과 25ohm이 직렬이니까 25분의 전체 저항 10하니까 0.4A. 즉 첫 번째 0.4A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전체 전류 3A가 이렇게 분배되고 있죠. 병렬이니까. 그러면 3 곱하기 5와 20이요. 5 플러스 20분의 전류 분배는 어떻게?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5ohm의 저항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해요. 얼마요? 0.6A. 그래서 이때는 이 방향으로 0.6A. 그러면 합해서 1A죠. 0.4 플러스 0.6에서 이 흐른 전류는 1A가 된다. 예. 답은 2번입니다. 5번이에요. 5번. 회로에서 7옴 양단 내 전압은 몇 볼트인가? 볼게요. 차분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V고요. 7옴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문제에서 7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라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극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은 이렇게 1A예요. 묻고 있는 것이 7옴 양단의 전압인데 이 전압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그림 그립니다. 첫 번째 전압원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전류원은 개방시키죠. 전류원 개방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 전류원에 의해서 전압원은 단락시킨 겁니다. 단락시켰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시되죠. 왜? 이런 경우는 전선이 끊겨져 있습니다. 끊겨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여기 오는 전류가 0이 되고 따라서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1A가 이렇게 흐르는데 7옴에 7옴.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요. 당연히 1A 이렇게 흐르니까 걸리는 전압은 얼마다? 1A 곱하기 7옴 하면 7V란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7V예요. 여기서 극성을 보는 겁니다. 극성 보세요.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4V인데 보세요. 4V라는 것은 여기가 4V, 여기가 0V라는 거죠.
전위가 여기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즉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요? 이렇게 흐를 때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똑같죠? 전압원 기준으로 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반대로 흐른다는 건 뭐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7V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7V가 됩니다. 마이너스 7V.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전류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흐르죠. 맞죠? 전압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맞죠?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뭐다?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V가 된다. 요 개념 질문하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요 극성,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극성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전류원이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반대로 오기 때문에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극성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V 이렇게 됩니다. 5번에는 2번 6번입니다. 그러면서 15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피아인가 라고 했는데 전원이 지금 4개예요. 4개. 전원이 4개니까 그림 4개 그려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제 특징상 보세요. 전류원으로 할 때 전류원 4개를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전류원으로 할 때 이 전압원은 단락시킨다 그랬죠. 단락시키면 전류원 병렬로 계산한다고. 그런데 지금 전류의 방향이 다 같습니다. 10A, 2A, 3A하고 전류원으로 계산할 때 전압원을 단락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0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15A가 됩니다. 15A가요. 그럼 전압원은 어떻게 하느냐? 전압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원을 할 때 전류원은 개방시키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선이 끊겨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선이 끊겨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압원에 의한 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압원은 무시하고요. 전류원에 의한 세 전류를 다 더하면 15A가 됩니다. 6번에는 3번 15A. 전압원, 전류원이 오픈, 개방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전압원은 무시된다. 계속해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컨덕턴스 G2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피아인가 라고 합니다. 방향 잘 보셔요. 그리고 지금은 저항이 아닌 컨덕턴스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G1이 30모요. G2가 15모고요. 여기서 지금 전류의 방향이 I아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얘가 지금 15A, 위쪽 방향으로 15A고요. 얘가
아래쪽 방향으로 30A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류원만 고려를 했을 때 위쪽 15, 아래쪽 30.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15와 아래쪽으로 30 하면은 아래쪽으로 15A만 남겠죠. 아래쪽으로 15A만 남습니다. 얘는 없고요. 예. 방향이 다를 때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전류원에 의한 합성 전류는 아래쪽 방향 15A예요. 그러면 15A 보니까 얘가 15A는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전류 방향이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15A의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의 보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를 구하기 이전에 방향부터 이렇게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컨덕턴스는 어떻게 해요? 전류와 컨덕턴스는 비례하게 되겠죠. 저항분의 1이 컨덕턴스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항값이라면 어떻게 돼요? I는 여기 오는 전류 얼마? 30 플러스 15분의 저항이라면 30 곱하기 전체 전류 15를 하면 되겠지만 컨덕턴스잖아요. 맞죠? 비례합니다. I는 30 플러스 15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컨덕턴스 15 곱하기 전체 전류 15 하니까 얼마? 5A가 됩니다. 부호 뭐였어요? 부호? 앞에서 부호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5A. 7번에는 답이 1번. 예. 계속해서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대분항 정리로 넘어왔습니다. 대분항 정리 푸는 요령만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했을 때 10V 3옴 7옴에 7옴이면 대분항 등가 저항입니다. 대분항 등가 저항과 대분항 등가 저항 회로는 결정되어 있죠. 이렇게 회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분항 등가 전압은 뭐라 그랬어? 정석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지만은 대분항 등가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도 된다 그랬죠. 이게 VTH 같은 겁니다. 얼마?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얘는 무시되죠. 무시되고 얼마? 3 플러스 7분의 얼마? 7 곱하기 전체 전압 하니까 7V가 됩니다. 7V. VTH 7V. 그 다음에 대분항 등가 저항 이쪽에서 봐야 됩니다. 방향 중요해요.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7옴이 직렬이죠. 7옴과 3, 7이 병렬이고 전압은 달라. 3 플러스 7분의 3 곱하기 7 하니까 9.15. 9.15입니다. 그래서 8번에는 7V와 9.1옴. 네. 9번이에요. 9번. 지금 얘도 뭐예요? A, B 사이에 전압 묻었습니다. 이것은 대분항 등가 전압이죠. 예. 12V고요. 3, 6, 7인데 이 전압 물었지만 대분항 등가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압 구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앞에서 동일하지. 얼마? VTH는 이거 물었지만 이거 구하면 돼요. 그것이 더 간단한 거고요.
대분항이나 노트나 문제 푸는 방법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매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3과 6이니까 3 플러스 6분의 얼마요? 여기 걸린 전압은 6 곱하기 전체 전압 10입니다. 얼마가 돼요? 8V가 됩니다. 9번에는 답이 1번 8V. 대분항 등가 전압 묻는 문제예요. 10번. 이 문제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실수를 많이 하세요. 2A하고 3옴에 8옴이에요. 3옴에 8옴. 그랬을 때 대분한 등가 저항과 대분한 등가 전압은 얼마냐? 답은 나와있죠.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그러면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앞에서 했지만 대분한 등가 전압 이 전압이지만은 이 전압 구하면 되죠. 이 전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전압 얼마요? 개방시켰을 때 2A가 그대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 2A가 흐르게 되니까 이 전압 얼마? 28이 16V가 됩니다. 대분항 등가 전압은 16V. 16V. 어렵지 않죠? 전류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보시고 ohm의 법칙으로 그냥 전류 곱하기 저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분항 등가 저항인데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바라본 저항이죠.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3옴에 8옴이고요. 이 부분이 전류원이죠. 어떻게요? 전류원인데 단락시키는 분이 계세요. 전류원입니다. 뭐요? 개방입니다. 맞죠? 개방.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해요? 3옴과 무한대. 개방은 무한대죠. 3옴과 무한대의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선 끊어졌죠. 선 끊어진 것은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버려 그랬죠.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얼마요? 8밖에 없습니다. 이 2A의 전류원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무시되느냐? 얘도 같이 무시되는 겁니다.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회로가 됩니다. 얼마? 8옴이죠. 16V에 8옴. 답은 3번. 그저 그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2A 부분에 있죠. 전류원 개방시켜야 되는데 단락시켜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신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 11번입니다. 그런 같은 회로에서 부하 아래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은 몇 와트인가? 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아래래요. 부하 연결하는데 얘가 15옴이고 얘가 15옴이고 100V예요. 지금 좀 친근한 말이 나왔죠. 최대 전력. 소비되는 최대 전력 얼마? 우리가 이런 것 있죠. 4장에서 했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이렇게 연결됐을 때 R이면 V요. 최대 전력은 얼마? 4R분의 V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최대 전력 언제? 얘하고 같을 때 R과 R이 같을 때 4R분의 V의 제곱 혹은 같으니까 4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로로 바꾸려면
그러면 이 회로를 1월 회로로 바꾼다. 뭐예요? 눈치 빠신 분은 이해하시겠죠? 뭐다? 전화번호과 직렬 저항이에요. 대분할 등가 변화입니다. 대분할 등가 변화. 즉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화번호과 직렬 저항에 내부장, 외부장 아래를 연결시킵니다. 이때 대분할 등가 전압은 얼마요?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100V고 10옴 10옴 분배되죠?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은 50V입니다. 외부 저항은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저항은 회로를 다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대분할 등가 변화, 노등 등가 변화할 때 외부 저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대분할 등가 저항은 얼마요? 전압은 단락시키니까 얼마? 10옴과 10옴의 병렬 연결입니다. 얼마? 5옴. 여기에 아래를 연결시킬 때 P는 얼마다? 4R분의 V의 제곱이죠. 4R분의 V의 제곱. 그래서 이 저항값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죠. 5. 최대 전력이니까요. 5. 그러면 얼마? 4 곱하기 5분의 전압 50의 제곱하면 20분의 2500 하면 125W가 됩니다. 11번에는 2번. 하여튼 11번은 뭐냐면 대분할 등가 변환을 알아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단에서 했었던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 최대 전력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12번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처음 나온 경우 문제 풀이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틀리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풀이 요령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완전 새롭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목매달아가지고 시간 투자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문제 풀이 방법 숙지하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효율성 같은 것들이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V에 60, 4옴에 4옴 60이고 0.2입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A고요. A고 B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이 점을 A라 하고요. 이 점을 B라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회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을 풀이 요령을 숙지하라 그랬잖아요. 이 회로를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보세요. 10V의 플러스 쪽에 A가 연결됐습니다. 10V 이렇게 그려요. 10V 이렇게 그려요. 플러스 쪽에 A가 지금 10V가 가서 A 이 지점이죠. A 이 지점에 이 지점에 지금 6옴과 4옴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6옴 하나, 4옴 하나 이렇게요.
A 지점에 나가서 A 지점에서 6옴과 4옴으로 분배됐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점이 어떻게? B 지점은 6옴의 끝에 4옴이, 4옴의 끝에 6옴이 이렇게 연결돼서 B 지점. 그리고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죠. 여기 A점, 6옴과 4옴이 연결된 A점, 4옴과 6옴이 연결된 이것이 B점이에요. 이 AB점에 여기에 (0.2옴의) 전류를 연결한다는 것이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네. 혹은 뭐 문제에서는 B에서 A니까 이렇게 B에서 A를 이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분항 등가 변환 문제예요. 어떻게? 이 heb을 해석해서 이 부하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전압과 하나의 저항, 대분항 등가저항과 대분항 등가저항을 구해서 여기에 0.2옴의 전류를 연결하고 이때 0.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죠. 보세요. 일단 전압을 구해봅니다. 전압을 10V. 여기에서 이까지 높이가 10V라는 거죠. 이까지 높이 10V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V. 그러면 10V를 가했는데 4옴, 6옴이니까 여기에 4V, 여기에 6V 걸리겠죠. 6V. 그러면 이 지점은 여기를 0V 기준으로 뒀을 때 이 지점의 전압은 4V가 됩니다. 4V.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가 6옴이죠. 6옴이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6V, 여기에 걸린 전압이 4V일 겁니다. 이 지점의 전압은 6V.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분항 등가 전압 뭐예요? 개방시켰을 때 여기 걸린 전압입니다.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가 6V, 여기가 4V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곡선이 반대되겠죠. 2V가 되겠죠. 여기는 뭐냐? 4V, 6V,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전이차는 얼마입니까? 4V, 6V의 전이차는 2V가 됩니다. 여기가 높죠? 높으니까, 극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V, 4V니까 2V.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전압원을 단락시켜봐요.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6옴과 4옴. 얘를 그냥 이 부분이니까 보기 쉽게 이렇게. 그러면 6옴과 4옴, 4옴과 6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6옴과 4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옴과 4옴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6옴과 4옴이 병렬입니다.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은 2.4옴. 얘도 얼마예요? 6옴과 4옴이 병렬이니까 얘도 2.4옴. 그것은 2.45과 2.45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얼마? 4.8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분항 등가 저항은 얼마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대분항 등가 저항은 4.8옴. 그럼 이때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는 전체 저항은 0.2 플러스 4.8 분의 전체 전압은 2. 5분의 2 하니까 0.4A가 된다. 0.4A. 이 문제가 좀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쌤은 말씀드렸듯이 문제 푸는 요령, 지금 이거 그림만 그리면
이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어렵고요. 이 그림 그려서 대분당 등가 전압과 저항을 구하는 그런 문제고요. 요것만 구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이 결과 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2번에 4번이었습니다. 13번. 뭐요? 보시면 지금 전압은 6V와 저항 2ohm인데 이것을 지금 전류원과 병렬 저항이죠. 뭐예요 이거? 노튼 등가 변환입니다. 얘 뭐요? 대분당 등가 회로를 노튼 등가 변환시키는 거죠. 예. 그럼 얼마? 일단 노튼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노튼 전류는 이 부분을 단락시키고 여기 오는 전류 얼마입니까? 단락시켜서 여기 오는 전류 2ohm에 6V면은 3A가 됩니다. 3A. 맞죠? 그 다음에 노튼 등가 저항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원은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2ohm밖에 없죠? 2ohm. 3A에 2ohm 해서 13번에는 4번. 3A에 2ohm.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전류원과 병렬 임피던스죠. 병렬 임피던스니까 얘는 노턴 등가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노튼 등가 변환합니다. 했을 때 전류와 임피던스, 이 노튼 전류와 노튼 임피던스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V 20에 40에 40입니다. 볼게요. 노튼 전류 어떻게 구해요? 이 부분을 단락을 시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단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40ohm 병렬이죠. 합하면 20ohm이죠. 맞죠? 20ohm. 20ohm 단락시켰을 때 얼마요? 단락시켰을 때 이때 저항은 0ohm이죠. 그러면 20ohm과 0ohm의 병렬이면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20ohm과 0 해볼게요. 20 플러스 0분의 20 곱하기 0 하면 얼마? 0이죠. 즉 40ohm 있지만 단락시키면 얘들은 보다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돼요? 이 부분이 0이니까 이외로 해서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은 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류는 20분의 100 하면 5A. 즉 노턴 전류는 5A예요. 5A. 그 다음에 노턴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보죠. 40ohm과 40ohm이 병렬이면 40ohm 병렬이면 20ohm이죠. 20ohm. 맞죠? 그 20ohm과 20ohm이 또 병렬이죠. 20ohm과 20ohm이 또 병렬입니다. 그러면 얼마? 10ohm이 되는 겁니다. 10ohm. 노턴 저항은 10ohm.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1번 5A에 10ohm. 네. 노턴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15번입니다. 그러니까 노턴 문제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고요.
응용된 이런 문제도 나와요. 15번 볼게요. (15번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노턴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2A. 그리고 3옴에 2옴입니다.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니까 지금 문제에서 R값 묻고 있습니다. 맞죠? R값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류 I는 얘하고 얘 2옴과 R이 병렬이죠. 맞죠? 2옴과 R이 병렬이니까 2 플러스 R분의 2 곱하기 R. 이 부분의 저항과 3옴이 직렬이 되어 있죠. 플러스 3분의 얼마? 전체 전압이 106입니다. 106. 106이 뭐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죠. 맞죠? 그러면 2A 써야 돼요. 곱하기 이 전류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2 플러스 R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2를 한 값이 2A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분은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R 값을 풀어도 됩니다. 네. 근데 노턴이 더 편하다는 거죠. 보세요. 노턴은 어떻게 해요? 노턴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R이 R.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이 전류가 2A입니다. 2A. 그럼 보세요. 지금 노턴 전류는 어떻게 해요? 노턴 전류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것을 단락시켰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노턴 전류죠. 그러면 단락시키면 얘 2옴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랬죠. 저항이 0옴과 병렬로 연결되면 이것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때 노턴 전류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은 3옴. 3옴분의 106V 하면 35.33A. 즉 노턴 전류가 35.33A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본 노턴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원을 개방시키니까 2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되죠. 2옴, 3옴 병렬이면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하면 1.2옴, 즉 1.2옴이 됩니다. 그럼 노턴 등가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는 나머지 어떻게 보세요? 얘가 2A라는 거예요. 즉 1.2 플러스 R분의 여기는 전류는 얘죠. 1.2 곱하기 35.33 전체 전류 하니까 그것이 2A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R 얘가 통째로 넘어가고 2분의 1.2 곱하기 35.33 R은 어떻게 돼? R은 2분의 1.2 곱하기 35.33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1.2 하니까 답이 25입니다. 25. 이렇게 노턴 회로를 응용해서 방정식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15번에는 2번. 계속해서 16번 볼게요. 다음 회로에서 I를 구하면 몇 암피아인가 하는데 이 문제는 중첩의 원리로 풀어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지금 노턴
대분항하고 있죠. 그래서 노튼과 대분항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장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도 중첩을 다소 저항이 4개고 하니까 지금 이 전류를 묶고 있는데 중첩을 약간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항이나 노트를 하면 한결 더 편해요. 보세요. 일단 2옴이고 2옴이고 1옴이고 1옴이고 9A입니다. 6V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을 대분항으로 바꿔. 이 부분은 대분항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대분항으로 바꿀 수가 있죠. 대분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부분 대분항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옴에 2옴이니까 여기 걸린 전압, 대분항 전압 얼마? 3V에 대분항 등가 저항 어떻게 돼요? 대분항 등가 저항 이쪽에서 바라보면 2옴과 2옴의 병렬이니까 1옴이 되죠. 1옴.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는 거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9A 1옴의 대분항 등가 전압으로 바꾸면 대분항 등가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9A 1옴이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9V가 되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대분항 등가 저항 얼마가 된다? 전류원 개방시키니까 개방시키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땐 1옴 하나가 남죠. 1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얘는 1옴이고 1옴. 그러면 전체 회로는 이렇게 되고 9V, 3V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3V, 9V니까 어떻게? 얘는 없애고 얘 얼마? 6V 하나만 남죠. 6V 하나 남습니다. 그럼 얼마야? 전체 흐르는 전류는 1옴, 1옴, 1옴 하니까 3옴분의 전체 전압 6V 하면 전류는 2A고요. 그 다음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2A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전류를 물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반대죠. 반대라서 답은 마이너스 2A가 된다. 16번에는 2번입니다. 이렇게. (17번) 그러면 혈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했을 때 지금 전압원이 병렬로 4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밀만으로 계산하시죠. 부호 잘 보시고요. 플러스고요. 얘는 두 번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했을 때 이걸 묻고 있어요. VAB 했는데 2에 12 4에 4 8에 24 6에 110입니다. 그런데 전류방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입니다. 얘는 빼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볼게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고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분의 전류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이 어드미턴스 얼마? 저항이 2니까 어드미턴스는 2분의 1 4니까 4분의 1 8이니까 8분의 1 16이죠. 16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이고 전류 어떻게 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2분의 12
2분의 12. 여기를 전리는 4분의 4인데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빼줍니다. 마이너스 4분의 4. 이것은 얼마? 8분의 24. 16분의 112. 예. 나머지는 계산기에 요 부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 답이 16V가 나옵니다. 16V. 이렇게 이것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 과정 한번 유도해 보시면은 밀만의 법칙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18번. 다음 중 대분항의 정리와 쌍대다. 대분항하면 뭐다? 대분항하면 뭐? 노턴이죠. 노턴. 대분항은 노턴. 네. 19번 그림 같은 회로와 쌍대가 될 수 있는 회로는 뭐냐? 지금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됐고요. L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LC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LC 직렬이면 쌍대로 하면 얼마? L의 쌍대는 C. C의 상대 L이니까 얼마? LC는 CL이 병렬이죠. CL의 병렬과 이 R이 병렬이죠? 병렬의 상대보다 직렬이죠. 그래서 이 R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답은 1번입니다. R과 LC의 병렬이 직렬로 연결된 거. 19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7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